김수진은 피고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부산 해군기지의 재판정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해군 제복 위에 달린 훈장들을 비추고 있었다. 각 훈장은 용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만 이 차가운 방 안에서 그것들은 단지 무거운 느낌을 더할 뿐이었다. 군사재판정은 나무 파넬과 광택이 있는 황동 장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어떠한 따뜻함도 제공하지 않았다. 수진은 한국 해군의 전 UDT CL 대원으로 비난의 시선들을 마주하며 흔들림 없이 앉아 있었다. 재판관 박지호는 경멸에 찬 목소리로 높은 단상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중령님, 당신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약한 사람이에요. 한 구석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자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경험이 많은 장교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두 단어를 속삭였다. 흑암 새벽. 재판은 이미 이틀 동안 진행되었고 긴장감과 타협 없는 분위기였다. 방 안의 화면들은 검찰 측 증거를 재생하고 있었다. 흑파 작전의 위성 영상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비밀 임무였다. 열상 이미지는 복합 건물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보여주었고 무정의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는 실패한 임무에 대한 차가운 서술을 제공했다. 수진은 목표 지역에 민간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공격 명령을 거부했다. 군 검찰관 강민수 대령은 은빛 머리와 항상 실망한 표정으로 재판정 중앙에 서 있었다. 그는 기술자에게 무전 기록을 재생하라고 지시했다. 흑파 공격 허가. 즉시 실행하라. 수진의 목소리가 나왔다.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 지휘관님. 따를 수 없습니다. 즉시 임무 중지 요청합니다.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한 것이었고 방 안의 장교들이 동요했다. 앞줄에 앉아있던 윤태호 제독은 풍파를 겪은 얼굴에 이상하게 중립적인 표정을 지으며 수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다. 변호인 이민경 소령은 일어나 검찰의 증거 묘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는 민간인 정보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재판관 박은 끼어들었다. 교전 규칙은 작전 중 직접 명령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민경은 수진의 전체 복무 기록에 접근을 요청하려 했지만 즉시 거부당했다. 김중령의 이전 임무들은 흑파 작전에서의 명령 거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박은 선언했다. 수진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이 순간 빛났다. 뒷줄에서 평상복 차림의 젊은 보좌관이 세세히 메모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였다. 그 여자에게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지만 수진은 어디서 봤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첫째 날 재판이 끝날 무렵 윤 제독은 낯선 사람과 함께 측면 문으로 나갔고 수진은 호기심을 느꼈다. 민경은 서류를 정리하며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그들은 우리를 궁지로 몰고 있어요, 중령님. 전체 기록 없이 당신 결정의 맥락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진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기록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소령님. 민경이 더 물어보자 그녀는 말했다. 어떤 유령들은 묻혀 있어야 해요. 재판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압도적이었고 각 증언이 메아리치며 긴장감을 높였다. 수진의 손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왼쪽 손바닥에 거친 흉터를 가끔 따라 그리며 이는 그녀만의 사적인 의식으로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화면에 재생되는 위성 영상들은 흑파 작전의 세부 사항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수진은 그것들이 전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느꼈다. 강 대령은 증거를 제시하며 그녀의 결정을 작전 실패의 원인으로 몰아갔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무고한 생명을 구했다고 확신했다. 윤 제독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표정 뒤에는 과거의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민경은 재판 동안 여러 번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부분 재판관 밖의 단호한 결정으로 묵살되었고 그의 태도는 명백히 편향되어 보였다. 보좌관의 존재는 수진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 여자가 과거의 동료나 관련자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재판 첫째 날이 끝나자 장교들이 방을 빠져나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수진은 윤재독이 민간인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측면 문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민경의 움직임에는 좌절감이 배어 있었고 그녀는 수진에게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요구했지만 수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비밀을 보호했다. 유령들은 묻혀 있어야 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속으로 중얼거렸다. 재판정 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바다는 평화롭게 출렁겼지만 안쪽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진은 자신의 결정이 도덕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군사 시스템이 그녀를 약자로 몰아가는 현실을 직시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별자리를 이루며 빛났지만 오늘 이 순간에는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고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강조하는 듯했다. 재판은 내일도 계속될 테고 그녀의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 대령의 전략은 그녀의 전문성을 먼저 인정한 후 그것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수진은 그런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녀의 손바닥 흉터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추억을 상기시켰고 그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원천이었다. 보좌관과 눈이 마주쳤을 때 순간적인 인식에 섬광이 스쳤지만 수진은 그것을 애써 무시하며 집중력을 유지했다. 이 재판은 단순히 그녀의 경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걸린 전투였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산 해군 기지는 평소처럼 바쁘게 운영되었지만 재판정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수진은 내일의 증언과 논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며 침착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민경은 그녀의 클라이언트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데 점점 더 좌절했지만 수진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 타이밍을 기다렸다. 유령들은 아직 묻혀 있어야 해요.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재판은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녔고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장이었다. 화면의 영상들은 그녀의 결정을 비난하는 듯했지만 수진은 그것들이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윤재독의 중립성은 가면일 뿐이었고 그는 이 사건의 더 깊은 층위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다. 수진은 재판정이 비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내일의 전투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흉터를 따라 그리며 과거의 힘을 불러일으켰다. 부산의 밤이 깊어지며 재판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그녀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강 대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퇴장했지만 수진은 자신의 진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보좌관은 여전히 메모를 마무지며 방을 나섰고 그녀의 역할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윤재독의 비밀스러운 대화는 측면 문 뒤로 사라졌고 수진은 그것이 전체 사건의 열쇠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결정은 무고한 생명을 구한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그녀를 재판대에 올려놓았다. 흑파작전은 표면상 실패로 기록되었지만 수진의 선택은 도덕적으로 정당했다. 재판정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내일이 올 테고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수진은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빛났다. 부산 해군 기지는 밤의 고요에 잠겼지만 그녀의 내부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훈장들은
그녀의 용기를 증언하는 증거물이었지만 오늘은 그 자체로 시험받고 있었다. 민경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클라이언트의 숨겨진 비밀을 고민하며 걸었고 수진은 혼자 남아 유령들과 대면했다. 이 재판은 그녀의 이야기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고 더 큰 서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부산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흉터를 따라 그리며 내일을 위한 힘을 모았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수진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진실은 강력하며 그것이 승리할 것이다. 강 대령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그녀는 잘 알았다. 보좌관의 메모는 중요한 단서가 될 테고 윤제독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재판정이 어두워지며 하루가 끝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밝고 경계했다. 내일 모든 것이 급변할 수 있고 수진은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 재판으로 인해 영원히 바뀔 테지만 그녀는 강인하게 버틸 것이다. 약한 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재판관의 말은 틀렸고 그녀는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기다렸다. 부산의 밤은 깊었고 재판은 내일 다시 시작될 것이다. 수진은 쉽게 잠들지 않았고 그녀는 과거의 유령들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 유령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서사였다. 재판정의 문이 닫힌 후에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더 많은 비밀들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산의 바다는 영원히 출렁였고 수진의 결의는 그 바다처럼 변함없었다. 그녀는 혼자 앉아 내일을 기다리며 힘을 모았다. 민경은 멀리서 그녀를 생각하며 더 많은 진실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재판은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건 전투였다. 강대령의 자신감은 과도했지만 수진의 침착함은 진정한 힘의 증거였다. 보좌관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중요한 역할을 할 터였다. 윤제독의 중립성은 곧 무너질 테고 그의 지지는 수진에게 유리할 것이다. 재판정의 공기는 차갑지만 수진의 열정은 뜨거웠다. 그녀는 흉터를 만지며 과거의 교훈을 떠올렸다. 그 교훈이 그녀를 구할 것이다. 부산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든 그녀의 훈장들도 빛났지만 오늘은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재판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테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령들은 깨어나고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수진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 강하게 특별하게. 약함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재판관의 말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었다. 내일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부산의 바람이 그녀의 편이었다. 그녀는 준비되었다. 완벽하게. 재판의 둘째 날 부산 해군 기지의 재판정은 더욱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김수진은 여전히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해군 제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날카로웠다. 화면들은 흑파 작전에 대한 기술적 증거를 계속해서 뿌려댔고 작전 전의 정보 분석과 명령 체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수진은 침착하게 증언을 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왼손바닥의 흉터를 따라갔다. 이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강민수 대령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재판정 중앙을 걸으며 기술자들에게 추가 자료를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흑파 작전은 민간인 위험 없이 실행 가능한 계획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하며 수진의 결정을 실패의 원인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젊은 정보장교가 증언대에 올라 민간인 존재 가능성이 작전 브리핑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자 수진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의 말에 집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경의 반대 신문에서 그 정보가 중간 신뢰도로 분류되었음을 밝혔다. 이 순간 수진의 눈에 미세한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그 정보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한다고 확신했다. 강 대령은 이를 무시하며 계속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중령 당신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나요? 그는 날카롭게 물었다. 저는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수진은 차분히 답하며 그의 도발을 받아 넘겼다. 재판정의 분위기는 점점 적대적으로 변했고 갤러리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군복에 달린 계급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님을 암시했다. 민경 소령은 수진의 복무 기록 전체를 다시 요청했지만 박지훈 재판관은 단칼에 거부했다. 그건 이 사건과 무관하다. 그는 냉정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듯 단호했다. 민경은 좌절했지만 수진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만이 흉터를 따라 미세하게 움직였다. 강 대령은 이제 심리평가로 화제를 돌렸다. 대위 한준영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중령은 고위험 상황에서 결정 마비를 겪는다. 그는 서류를 흔들며 말했다. 이에 동의하나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령님. 저는 상황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강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몰아붙였다. 당신의 팀은 복잡한 임무를 위해 특별히 선발되었다. 책임감에 압도당했나요? 수진은 단호히 답했다. 제 팀은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인 정보가 상황을 바꿨을 뿐입니다. 강의 질문은 점점 개인적으로 변했고 그는 노골적으로 성차별적인 발언을 던졌다. 여성 특유의 감수성이 당신을 망설이게 했나요? 동료들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재판정은 순간 얼어붙었고 민경은 즉시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다. 그 질문은 부적절하고 성차별적입니다. 그녀는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박 재판관은 놀랍게도 이를 허용했다. 피고의 의사결정 과정은 이 재판의 핵심이다. 그는 말했다. 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제 감수성은 3번의 작전에서 팀을 살렸습니다. 제 성별은 결코 제 능력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갤러리의 장교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몸을 움직였지만 수진의 침착함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은 그녀가 과거 작전인 흑암 새벽을 언급하려 하자 박이 즉시 끼어들어 막았다. 그 작전은 이 재판과 무관하다. 그는 단호히 선언했다. 수진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박의 책상에 놓인 서류 뭉치를 주시했다. 거기에 낯익은 문양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그 문양을 몇 년 전 잊을 수 없는 밤에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잃은 모든 것을 상기시켰고 그녀의 심장이 잠시 빨라졌다. 강의 신문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점점 더 공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했다. 그는 수진의 성격 리더십, 심지어 그녀의 감정적 안정성까지 문제 삼았다. 당신은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는 비난했다. 수진은 차분히 반박했다. 저는 민간인의 생명을 지켰고 제네바 협약을 준수했습니다. 그건 리더십입니다, 대령님. 재판정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갤러리의 장교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진은 박의 책상에 놓인 서류를 다시 보았고 그 문양이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단서임을 확신했다. 박은 그녀의 시선을 알아챘는지 서류를 재빨리 덮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약간 떨렸다. 민경은 수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당신을 약자로 만들려 해요, 중령님.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알아요, 소령님. 하지만 때가 오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둘째 날이 끝나자
재판정은 조용히 비워졌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그녀는 박 재판관이 과거 그녀의 팀을 파괴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흑암 새벽, 그 이름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민경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부산의 석양이 재판정 창문을 붉게 물들였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결정을 되새겼다. 그녀는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갤러리에서 한 장교가 그녀를 힐끗 보며 속삭였고 그 소리가 그녀에게까지 들렸다. 그녀가 뭔가를 알고 있어.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민경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중령님. 준비되셨나요? 수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항상 준비되어 있죠. 그녀의 손은 다시 흉터를 만졌고 그 상처는 그녀가 잃은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재판정은 텅 비었지만 그녀의 결의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강대령은 자신의 전략이 성공적이라고 믿었지만 수진은 그의 자신감이 곧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 박 재판관의 서류에 찍힌 문양은 그녀의 과거를 소환했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고 그 진실이 내일 재판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산의 밤은 고요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전투를 준비하며 고동쳤다. 그녀는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했고 진실은 그녀의 무기였다. 민경은 그녀의 침묵을 존중했지만 더 많은 답을 원했다. 수진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다. 재판정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의지는 뜨거웠다. 내일 그녀는 그들이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킬 것이다. 흑암 새벽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일부였고 그녀는 그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 대령의 공격은 그녀를 흔들지 못했고 박의 편파적인 태도도 그녀를 꺾지 못했다. 수진은 자신의 싸움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재판정의 문이 닫혔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 전화 왔다. 그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내일의 전투를 준비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고 그녀는 그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 재판의 마지막 날, 부산 해군기지의 재판정은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수진의 해군 제복에 빛을 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고 결의에 차 있었다. 복도는 고위 장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로 붐볐고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다. 수진은 일찍 도착해 자신의 복무 기록을 다시 훑었고 그 안에는 특별 임무로 가려진 세월이 있었다. 민경 수호령이 들어오며 말했다. 최혜린 제독이 도착했어요, 중령님.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도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수진은 서류를 덮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소령님. 재판정이 열리자 갤러리는 고위 인사들로 가득 찼고 윤태호 제독은 검은 양복 차림의 두 남자와 함께 앞줄에 앉아 방을 경계하듯 주시했다. 박지훈 재판관이 들어오며 재판을 선언했지만 그의 눈빛은 관중의 규모에 약간 동요하는 듯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본 재판은 김수진 중령에 대한 불복종 직무 유기 장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었다. 판결 전에 수진에게 최종 진술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재판관님 기록을 위해 제 신원을 제대로 밝히고 싶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박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허락했다. 수진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흑암 새벽. 그 순간 재판정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세 번째 줄의 장교가 펜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윤제독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첫째 날 보았던 보좌관이 벌떡 일어났다. 박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뭐라고 했나 수진은 목소리를 높여 반복했다. 흑암 새벽 태스크포스 88의 지휘관입니다. 재판정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장교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전화를 걸었고 일부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박은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요구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게 무슨 장난인가 김중령. 그는 소리쳤지만 검은 양복의 민간인이 다가와 그에게 보안 전화를 건넸다. 박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변했다. 충격에서 공포로 그리고 패배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재판을 1시간 동안 중단한다. 모두 이 건물에 머물러라. 박이 서둘러 퇴장하자 재판정은 통제된 혼돈이 되었다. 장교들이 모여 대화했고 윤제독은 수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군, 중령. 우리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네. 수진은 대답했다. 어떤 날들은 정말 그랬어요, 제독님. 민경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본 유령이 뭐죠? 수진은 박에 퇴장하는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아직 아니에요, 소령님. 하지만 곧 모두가 보게 될 거예요. 휴식 시간 동안 수진은 창가에 서서 기지 전체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공식 차량들이 바쁘게 오가고 보안 요원들이 재판정 주변을 포위했다. 민경은 그녀의 보안 등급을 확인하며 설명을 요구했다. SCI 등급이에요, 중령님. 전에 특수작전 요원들을 변호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몇 년 전 나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를 지휘했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가지 못하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했죠. 흑암 새벽, 그게 우리 이름이었어요. 민경의 눈이 커졌다. 그 부대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임무가 정보 오류로 실패했어요. 내 팀 전체가 죽었고 나만 살아남았죠. 나는 공식적으로 의료 퇴역했지만 비밀리에 복귀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옆구리를 무의식적으로 만지며 말했다. 박 재판관은 그 임무를 승인한 위원회의 법률 고문이었어요. 그는 정보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서명했죠. 민경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신의 결정이 흑파 작전에서 반복되는 재앙을 막았다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소령님. 이제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1시간이 지나 재판이 재개되자 변화는 명백했다. 박은 사라졌고 그의 자리에 해군 정보의 전설적인 인물 최혜린 제독이 앉아 있었다. 검찰석도 바뀌었고 강 대령 대신 민간 변호사와 정보장교들이 자리를 잡았다. 갤러리는 핵심 인사들만 남아 있었다. 최 제독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새로운 기밀 정보에 비추어 이 재판은 합동참모본부의 직접 명령으로 해산된다. 모든 기록은 즉시 최상위 기밀로 분류된다. 그녀는 수진을 직접 불렀다. 김중령 앞으로 나와라. 수진은 군사적 정확성으로 앞으로 나섰고 최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를 맞이했다. 이는 재판 절차에 전례 없는 파격이었다. 최는 가죽 포트폴리오에서 수진의 개인 무기를 꺼내 상징적으로 돌려주며 말했다. 김중령 한국 해군을 대표해 이 오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당신의 흑파 작전 결정은 해군의 최고 전통에 부합합니다. 그녀는 청중에게 설명했다. 김중령의 명령 거부는 약함이 아니라 과거 재앙의 징후를 인식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인 사상자를 막았습니다. 주니어 장교가 서류를 가져오자 최는 계속했다.
또한 전 재판관 박은 이전 작전 승인 체계에 연루되어 이 사건에 이해 충돌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어깨가 살짝 풀리는 기색이었다. 최는 재판을 마무지며 수진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재판에서 풀려납니다. 내일 아침 해운 800시에 내 사무실로 보고하라 재배치 논의를 위해. 재판정이 비워지자 민경이 다가왔다. 재배치요. 이 모든 후에 수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다. 유령들은 묻히지 않아요, 소령님. 때로는 목적을 가지고 돌아오죠. 창밖으로 박이 보안 요원들에게 에스코트되는 장면을 보며 수진은 그의 경력이 끝났음을 알았다. 최 제독은 수진에게 3가지 선택지를 제안했다. 명예제대와 연금 전술 강사로서의 재배치 또는 펜타곤 직속의 새로운 부대 지휘. 수진은 그 제안을 받아들며 내일의 만남을 준비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목적이 싹트고 있었다. 재판정의 공기는 이제 자유로웠고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승리의 맛을 느꼈다. 윤 제독은 퇴장하며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제스처는 존경의 표시였다. 민경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수진의 비밀을 존중했다. 부산의 아침은 밝았지만 수진의 미래는 더 밝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받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 흑암 새벽은 그녀의 과거를 재정의했고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녀의 임무는 이제 시작이었다. 수진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진실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흉터를 만지지 않았고 대신 미래를 향해 뻗쳤다. 부산의 바람이 그녀를 환영하듯 불었고 그녀는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갈 준비가 되었다. 재판정의 문이 닫혔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열린 채로 계속되었다. 김수진은 3가지 선택지 중 가장 위험한 길을 택했다. 새로운 부대를 지휘하는 것, 그리고 그녀는 그 부대에 별 아래 맹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흑암 새벽 작전에서 희생된 동료들을 기리는 상징이었다. 인천의 비밀시설로 향하는 길은 그녀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웠고 그녀는 군복을 입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깊숙이 내려갔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5명의 팀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중령님, 도착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고 그것은 재판 첫째 날 보았던 보좌관, 이제 전술 장비를 착용한 박지은 소위의 것이었다. 신호 정보 전문 지은입니다. 흑암 새벽의 이전 멤버와 함께 일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하나씩 소개가 이어졌고 각자 특수기술을 보유한 이들은 수진의 옛 동료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다. 한 명은 생존자 훈련을 함께 받은 전력 분석가, 다른 한 명은 은밀 작전에서 지원을 했던 통신 전문가였다. 수진은 그들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고 그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최혜린 제독은 인천의 사무실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의 배들이 평화롭게 움직였지만 방 안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당신의 전체 기록을 검토했어요. 진짜 기록 말이죠. 최는 서류를 탁 치며 말했다. 15년의 뛰어난 복무, 마지막 몇 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독님. 어제 흑암 새벽을 언급한 게 파장을 일으켰나요? 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국방장관이 밤늦게 연락했어요. 흑암 새벽 작전은 정보 실패로 끝났죠. 의도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커요. 당신의 팀은 함정에 빠졌고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내 추천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임무였어요. 팀 전체가 죽었고 나만 살아남았죠. 그녀는 옆구리의 상처를 만지며 덧붙였다. 흑파 작전에서 비슷한 패턴을 봤어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최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직시했다. 박지우는 그 실패의 일부였어요. 이제 그의 경력은 끝났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수지는 눈을 좁혔다. 내부 음모라는 건가요? 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중령님. 당신의 새 임무는 두 가지예요. 외부 위협 처리와 흑암 새벽에 배신자를 추적하는 거죠. 우리 집안을 먼저 청소해야 해요. 수지는 조건을 제시했다. 팀은 제가 직접 고르겠어요. 간섭 없어요. 당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중간자가 정보 왜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희생된 동료들의 가족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주세요. 가짜 이야기 말고 진짜로요. 최는 미소 지었다. 동의해요. 금융 지원과 교육 혜택 전부요. 공식 인정은 안 되지만 그들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서울의 군사 묘지로 향하는 오후 수지는 민간 복장으로 바뀌어 7개의 묘비 앞에 섰다. 각 묘비는 별개의 사고로 기록되었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바다에서 주운 작은 돌 7개를 꺼내 각 묘비 위에 올렸다. 이는 팀의 의식으로 추모와 약속의 상징이었다. 나 기억해, 너희를 데리고 갈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최 제독이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도 민간 복장이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중령님. 그녀는 묘비를 보며 말했다. 그들은 별개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지만 함께 죽었죠. 당신 지휘 아래서. 수지는 대답했다. 제 명령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어요. 그 차이가 중요해요. 둘은 침묵 속에 서서 존경을 표했다. 바람이 묘지길의 나무를 흔들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최가 물었다. 결정하셨나요? 수지는 서류를 건넸다. 세 부대 지휘를 택했어요. 제 조건으로요. 최는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다. 첫 임무는 흑암 새벽에 배신자를 찾는 거예요. 국내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수지는 멈춰 서서 물었다. 누가 우리를 팔았나요? 최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걸 알아내는 게 당신의 역할이에요. 외부 위협과 함께요. 묘지문에서 헤어지며 수지는 새로운 확신을 느꼈다. 생존의 무게가 목적으로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인천의 비밀작전 센터에서 수지는 팀 앞에 섰다. 그들의 눈빛이 그녀를 반겼다. 우리의 부대 이름은 별 아래 맹세예요. 목소리를 잃은 자들을 위해 지키는 맹세요. 그녀는 선언했다. 팀은 첫 잠재적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고 수지는 죽은 동료들의 영혼이 함께한다고 느꼈다. 배신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박의 몰락은 첫 번째 실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곳에서 정의를 추구할 터였다. 법정의 공식적 승리가 아니라 은밀한 그림자에서.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며 작전센터를 보여주었고 수지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재탄생한 지휘관으로 유령이 목적을 가지고 돌아온 모습으로 마지막 생존자가 새로운 장을 이끄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서울의 묘비들은 알려지지 않은 희생의 증언으로 서 있었지만 이제 그 희생은 기억하는 자들의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의미를 가졌다. 수지는 팀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다. 산자를 보호하고 죽은 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녀의 눈은 미래를 향해 빛났고 그녀는 준비되었다. 완벽하게 새로운 여정을 위해.